호스트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연습실 호스트님들의 운영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호스트 케어팀 팀장 레이입니다. 그동안 수백, 수천 개의 연습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직접 호스트님 분들을 만나면서 잘 되는 연습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흐름이 반복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호스트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어떻게 하면 예약이 꾸준히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스트님, 한 번쯤 이런 화면 보신 적 있으시죠?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막 입점했을 때 혹은 운영을 한참 하다가도 예약이 없던 어느 날, 그럴 때 이 화면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연습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연습실만 잘 안 될까? 시설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괜찮은데. 이 질문에 호스트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뭐라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잘 되겠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자주 들어가서 문의가 새로 들어왔나 확인하고 광고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시고요. 인스타나 블로그에 홍보글도 올리고 공간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런데도 예약은 그대로 혹은 조금 오르나 싶다가도 다시 줄고 운영 지표에는 여전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결과는 제자리일까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약의 흐름을 세세하게 뜯어보면 그 안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한 번 온 고객이 두 번, 세 번 다시 오고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그 흐름이 계속 작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단 한 번의 예약으로 끝나버립니다. 호스트는 매번 새로운 고객을 찾아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한 달, 한 해가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생기겠죠. 이 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얼마나 열심히 운영했는가? 이 여부에 따라 생기는 걸까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되는 공간은 노력보다 먼저 설계가 있었습니다. 예약을 만드는 흐름, 재방문을 유도하는 장치, 후기를 남기게 만드는 구조, 성과의 차이는 결국 얼마나 열심히보다는 어떻게 설계하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호스트님의 창업 배경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주 가던 연습실이 문 닫아서 아쉬운 마음에 직접 열어봤어요. 혹은 연습실은 비교적 시설이 단순하고 진입 장벽도 낮아서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직관, 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도 자연스럽게 감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감으로만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SNS에 생각날 때마다 글을 작성하는 정도일까요? 혹은 고객이 자주 보는 시간과 채널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설계해서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계실까요? 예약 응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약이 들어오면 그때 수동으로 캘린더를 확인해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실까요? 혹은 문자 자동 알림 발송을 설정하셔서 공간을 예약한 고객이 이용 하루 전 자동으로 입장 안내부터 주의사항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용 후기는요? 이용 후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반대로 이용 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후기 작성 알람이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문자를 설정하고 공간 후기 유도하는 이벤트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스피커, 에어컨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계절별, 공간별, 시설별로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전에 관리하고 계신가요? 호스트님은 공간의 직관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혹은 구조화된 운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화된 운영은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잘 되는 공간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눈에 띄고 그 중에 일부가 클릭하고 일부가 예약하고 응대를 잘 받고 좋은 후기를 남기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하나하나 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에만 의존하는 운영은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정말 모든 걸 열심히 하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거나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도 효과가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치밀하게 구조화되는 운영 안에서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 운영팀이 들려주는 유저 데이터 기반으로 성공하는 연습실 구조 만들기, 여러 개의 복합 공간을 치밀하게 운영 중인 동감 호스트님의 이야기, 그리고 대형 연습실에 유저의 감각을 반영해 공간을 운영하는 바운스 연습실 호스트님의 이야기까지 오늘 준비한 이 3개의 세션에서 호스트님들의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와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호스트님들의 연습실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2025년 성장스쿨 연습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호스트님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트케어팀의 선임 열매입니다. 오늘 고객 데이터가 말하는 성공하는 연습실 운영의 5가지 공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단순한 운영 팁이 아니라 실제 고객 612명의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와 실천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내용이길 바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2번째 파트에서는 고객 데이터 인사이트와 구체적인 실천 포인트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연습실 운영에도 공식이 있다 입니다. 네, 혹시 내 연습실은 왜 예약이 덜 될까? 아니면 예약은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걸까? 라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열하고도 치열한 연습실 공간 대여 시장 속에서 이제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실제 유저의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서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는 정말 많은 연습실 공간들이 입점해 있고 또 이와 함께 많은 연습실 유저들이 있는데요. 이 연습실 운영의 성공 공식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고자 약 열흘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은 기본적인 이용 패턴부터 사용 목적, 연습실 예약 시 고려하는 사항, 그리고 이용 만족 요소와 불만족 요소 등 무려 40여 개에 가까운 문항으로 좀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총 612명이라는 많은 연습실 유저분들이 연습실의 이용 경험과 또 고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고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낸 인사이트와 연습실 운영의 성공 공식 5가지 오늘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 파트, 바로 본론인데요. 이 본론의 주제는 성공하는 연습실의 5가지 공식입니다. 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공식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공식 첫 번째는 타겟 고객을 파악하라입니다. 결국은 누가 내 공간의 메인 고객인지 아는 것이 공간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댄스 연습실인지 악기 연습실인지 연습실 컨셉마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설문 결과를 통해서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연습실을 이용하는 유저의 페르소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30 젊은 층을 메인으로 한 우리 연습실 유저들은요, 현재까지 연습실 방문 횟수가 무려 20회 이상인 경우가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습실을 이용하는 루틴형 헤비 유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이용 경향을 조금 자세히 훑어보면 보통 한 번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간은 2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3시간, 1시간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용 인원에서는 개인 단위 연습과 5명 이하의 소그룹 단위 연습이 가장 많았고 이용 빈도로는 주 1회 이상 이용 비율이 무려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주 3회 이상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연습실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당 예약 금액을 묻는 항목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5,000원에서 7,000원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타겟 고객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연습실을 이용한 후 해당 공간에 만족하는 경우 재예약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항목에서 무려 92.9%의 고객분들이 재예약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의 규모와 성격마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해야 하는 파티룸 혹은 기존 이용한 공간이 마음에 쏙 들더라도 촬영하는 제품이나 인물, 컨셉에 따라서 새로운 컨셉을 찾아야 하는 촬영 스튜디오와는 달리 연습실은 개인 또는 소그룹, 팀 단위로 루틴한 연습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또한 1시간, 2시간 정도의 아주 짧은 연습 시간을 위해서 매 예약마다 공간 탐색에 시간을 들이고 하기보다는 확실한 공간을 재예약하거나 혹은 비슷한 위치나 가격대에서 재탐색을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앞선 설문에서 주 1회 혹은 주 3회 이상 연습실을 이용하는 유저는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유저는 월 평균 최소 4회에서 많게는 12회 이상 연습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깃 고객에 맞춘 공간 운영은 재예약률을 높여주며 바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보장해주게 됩니다. 네, 타겟 고객을 파악하라. 이 파트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실전 포인트는 바로 타겟 고객층이 명확한 공간 정보와 마케팅입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 연습실 유저의 메인 연령층이 20에서 3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고객군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채널을 확인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2030이 꾸준히 애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사장님들이 일상 이야기와 고민을 풀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팬층을 넓혀가는 스레드라는 SNS 채널도 있습니다. 내 공간의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서 공간에 감성 사진을 업로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 사진에서는 다 다룰 수 없던 아기자기한 소품이나 감성 휴게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데요. 특히 SNS를 통한 연습 인증샷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연습실에서 이용 후기를 매번 남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저가 본인이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오운환 챌린지 들어보셨을까요? 네, 매일 춤 연습을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유저들에게 호스트님 공간의 계정 태그 등을 통해서 SNS 이벤트를 진행해 보신다면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간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영상 촬영, 사진 등을 남기는 고객을 위해 깔끔한 인테리어와 또 여러 가지 조명색이 확인되는 사진을 작성해 주시고 공간 소개나 시설 안내를 통해서도 어느 방의 채광이 좋은지, 어떤 조명으로 사진이 잘 나오는지 추천해 주세요. 휴대폰 촬영을 위한 삼각대나 충전기 등을 구비하셨다면 이 부분도 위치와 방법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타겟 고객을 붙잡는 서비스 가격 정책입니다. 설문 결과를 통해서 연습실 타겟 고객의 스위트 스팟은 3,000원에서 7,000원 이 사이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격대를 바탕으로 주변 경쟁업체와 규모와 시설을 비교하셔서 1시간당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습실 운영 초기이시거나 비수기 등 부스트가 필요한 시즌이라면 경쟁 업체 대비 5%에서 1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하시거나 패키지 할인을 통해서 3시간 이상 예약을 진행하는 고객의 수요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공간에 주로 예약이 꽉 차는 시간대를 분석해서 비인기 시간대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가동률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연습실 유저들이 재예약 전환율이 높다고 말씀드린 만큼 재예약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강조해서 운영하신다면 안정적인 정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타겟 고객을 붙잡는 가격 경쟁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쿠폰 할인 배지를 통해 공간 노출에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반짝 쿠폰입니다. 반짝 쿠폰은 최소 예약 시간 혹은 최소 결제 금액 기준으로 호스트님께서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서 할인 쿠폰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연습실 유형에서 할인 쿠폰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미 많은 연습실 호스트님들께서도 이 반짝 쿠폰을 잘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도 타 유형 대비 연습실 공간의 반짝 쿠폰 다운로드 수는 3.5배, 그리고 이 다운받은 쿠폰을 실제 사용한 횟수는 무려 5.3배라는 차이를 보입니다. 파티룸이나 촬영 스튜디오와는 달리 시간당 판매 금액이 보통 1만 원 미만대로 형성되어 있는 이 연습실은 동일 시설, 동일 가격대일 경우에 유저들이 할인 쿠폰이 있는 공간으로 예약하거나 그리고 재예약까지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우리 연습실 유저들은 반짝 쿠폰에 대해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가격을 모두 최적화하셨다면 이제는 반짝 쿠폰을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시도할 수 있고 재예약 고객들을 락인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성공 공식 두 번째는 이용 목적, 유형별, 공간 전략을 준비하라입니다.
유저들은 연습실을 왜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공간 운영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연습실을 왜 이용하는지 연습실 이용 목적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1위는 춤, 노래 등 단순 연습, 2위는 영상 촬영, 4위는 공연 및 리허설, 4위는 창작 활동, 5위는 레슨, 코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용 목적과는 별개로 연습실을 예약해서 실제 어떤 연습을 하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는 1위는 댄스, 2위 노래, 3위 연기 순으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네, 아마 예상하셨던 것과 같이 댄스 연습이 단연 1위이지만 그 외에도 노래, 연기, 발성, 무용이나 악기 등 다양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 목적과 실제 연습 종류를 묻는 설문 항목의 결과는 2024년 연습실 예약 데이터에서 유저가 직접 적은 키워드로 한 번 더 증명이 됩니다. 예약 시 이 사용 목적란에는 연습실을 빌리는 이유, 그리고 실제 진행할 연습이 무엇인지 기입하기 때문인데요. 앞선 설문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1위인 댄스나 춤을 시작으로 해서 수업, 레슨, 노래, 보컬 연습, 연기 연습, 촬영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설문 결과와 예약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연습실은 단순한 춤이나 노래 연습 공간에 머물지 않고 크리에이터의 다목적 플레이그라운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습이나 댄스 분야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다목적 활용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습이나 촬영, 공연 준비 등 복합적인 목적과 활동을 위해서 연습실을 이용하며 영상 촬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무나 노래 창작, 연기 레슨 등의 교육 활동 공간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연습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네, 이용 목적과 공간 유형별로 고객이 기대하는 조건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댄스 연습실부터 녹음실까지 이용 목적과 공간 유형별로 고객이 기대하는 조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 표에는 댄스 연습실, 보컬 연습실 등 각 연습 공간별로 예약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크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이 다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리기보다는 포인트로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단순 춤 연습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댄스 연습실이라고 한다면 유저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없는 공간 구조와 대형 거울,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나 기본적인 음향시설을 기대합니다. 여기에 냉난방 쾌적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댄스 연습실 예약 시 최우선 고려 요소를 묻는 항목에서 유저들은 공간 구조나 바닥 재질이 아닌 쾌적한 환경을 1위로 꼽았습니다. 거울이나 바닥재 등은 이미 기본 시설 조건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땀 흘리면서 춤 연습하는 공간에 냉방이나 제습은 잘 되는지, 불쾌한 냄새는 없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컬 연습실의 경우 노래, 보컬 연습을 위해서는 방음 시설 못지않게 공간의 울림이나 잔향을 체크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만약 보컬 연습실에서 영상 촬영을 진행하는 고객이 많다면 촬영에 적합한 배경천이나 스탠딩 마이크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연 준비나 리허설을 위해 악기 연습실을 찾는 경우라면 밴드 합주나 리허설 입퇴장 등 가능한 공간 크기와 동선이 확보되는 공간을 기대할 것이고요. 다수의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보면대나 마이크, 또 리허설 모니터 촬영을 위한 스탠드 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창작을 위해서 전문 녹음실을 찾는 경우라면 이 공간에 보컬 부스나 컨트롤룸 레이아웃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전문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어 있고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은지, 어려운 경우 전문 인력의 서포트가 가능한지를 체크할 것이고요. 창작의 몰입을 위해서 조명이나 의자 등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포인트는 레슨, 코칭 고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선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이 레슨이나 코칭, 강연을 위해서 연습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혹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도시 산책에 소개된 게스트 인터뷰 콘텐츠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887번 연습실을 이용한 슈퍼 유저가 있습니다. 네, 이 유저분은 바로 댄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당장 회사나 본인의 연습실이 없어도 콘텐츠가 탄탄한 강사님들의 경우에 연습실 대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업을 유치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예약건들을 받으시다 보면 다인원 예약을 루틴하게 진행하는 고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약 정보나 혹은 이용 후기 등을 통해서 재예약률이 높은 강사 고객이 확인되신다면 분기별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좀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첫 이용은 이 강사의 수업에 수강생으로서 연습실에 방문했을 수 있지만 이 수업에 대한 좋은 기억, 이 공간에 대한 좋은 기억이 개인 연습이나 혹은 다른 팀 연습을 위한 새로운 고객의 예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첫 이용을 한 이후에는 1시간 무료 이용 등 좀 이렇게 눈에 띄고 확실한 서비스를 통해서 재이용 고객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강사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 내 안내문이나 예약 문자를 통해서 전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성장스쿨 촬영편에 연사로 모셨던 슈퍼호스님께서는 PD님과 함께 방문한 촬영 고객에게는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검증된 마케팅 전략인 만큼 연습실 호스트님들께서도 공간 운영에 맞게 응용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파트, 청결은 고객 만족의 핵심이다 입니다. 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연습실 예약 시 필수 고려 요소를 묻는 항목에 유저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네, 젊은 20대, 30대 유저들에게 공간 대여 가격과 지하철로 이동 가능한 위치 접근성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고려 항목이겠죠. 다만 연습실 이용 환경에서 중요한 공간 크기나 수용 인원과 꽤 비슷한 수치로 선택한 청결이 연습실의 각종 시설 환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공간 이용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서는 청결이 또 역시 4위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청결이라는 항목이 앞서서 고려 요소 1위였던 가격, 가성비와 이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공간 이용 중 가장 불편했던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높은 수치로 청결 불량이 1위로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1위나 2위에 고려하는 수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공간 이용 후에 공간에 대한 기억을 좌지우지하는 이 불편감을 주는 이 항목에서는 청결이 단연 1위로 나타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와 같이 청결이라는 키워드가 공간 이용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평가 항목인지는 2024년 이용 후기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24년 한 해 동안 연습실 공간에서 일어난 수많은 예약 건들 중에서 이용 후기는 총 15,000여 건이 작성되었는데요. 이 중 깔끔, 깨끗, 청소, 먼지와 같은 이 청결 위생에 관련된 키워드는 무려 7,400여 건, 절반에 해당합니다. 연습실 유저들은 가격과 위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연습실을 선택하지만 결국 이 공간이 만족스러운가, 불편했는가 라는 기준 앞에서는 청결도가 단연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판매 가격은 호스트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접근성, 공간 크기 등은 최초에 세팅된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결은 호스트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의 청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포인트로 청소 체크리스트 운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정기적으로는 에어컨 필터나 선풍기 먼지망을 청소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특히 댄스 연습실을 운영 중이시라면 바닥 먼지나 머리카락 청소, 거울 얼룩 제거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댄스 연습실 후기에서 바닥 먼지나 머리카락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에는 화장실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서 악취가 날 수 있는 쓰레기통은 꼭 매일 비워주시고 위생용품도 잘 채워주세요. 그리고 보다 깔끔한 환경에서 연습을 시작하고 싶은 고객을 위해 청소기나 밀대를 구비하셨다면 물품 상태도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고 사전에 위치 안내도 꼼꼼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이용이 이루어지는 연습실이어서 조금 더러운 연습실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매 예약 사이사이마다 호스트님께서 정리와 청소를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타임에 고객이 어지른 연습실을 이용해야 하는 고객을 위해 청소기나 밀대 등을 비치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연습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고객의 몫은 아닙니다. 반드시 호스트님께서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직접 공간을 청소하고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주인은 고객이 아닌 호스트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일 또 정기적으로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면 보다 깨끗한 연습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사전 안내해 주시고 호스트님의 정성 어린 공간 관리를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전 고지가 중요한데요. 연습실 호스트님들께서 이미 실외화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을 통해서 잘 전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실외화의 밑창만 닦으면 실내화라고 생각하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호스트님과 고객 간의 실내화, 실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공간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연습실 내에서 실내화 착용이 필수인지, 실외화나 힐 등은 착용이 가능한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주시고 입실 안내 문자를 통해서도 꼭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간 소개를 통해 매일 청소,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강조해서 고객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한 줄을 통해서 고객들은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호스트가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시기별로 에어컨 필터 청소나 공간 위생 관리를 진행하는 사진을 올려보세요. 고객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음식점 사장님이 매일 부엌과 조리대 청소를 하는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유저에게 두 개의 연습실이 가격과 위치, 접근성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고객은 깨끗한 연습실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앞선 설문 결과와 이용 후기 데이터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네, 이제 단 두 가지 성공 공식만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속한 응대가 매출 누수를 막는다입니다. 호스트의 응대 중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를 묻는 항목에는 높은 수치로 문의에 대한 빠른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호스트 기억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의에 대한 답변 지연 항목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지는 답변은 늦은 입실 안내,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처리 지연 항목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빠른가? 입실 안내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처리되었는가와 같은 상위 항목을 통해서 연습실 유저에게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응대, 즉 시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응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연습실 매출 상위 100개의 공간은 모두 바로 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결제는 아시는 부분과 같이 당일 3시간 이후부터 예약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첫 메시지 응답이 예약 성사율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문의에 대한 답변이 빠르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장 몇 시간 후 바로 내일 이용이 필요한 고객은 다른 연습실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또 이용 시간이 짧은 연습실 특성상 공간 이용 중 문제 발생 시에 답변이나 처리 지연은 고객에게 아주 큰 손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온라인이나 장시간을 판매하고 예약하는 파티룸과는 달리 연습실은 보통 이용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인데 당일 현장에서 입실 문제 혹은 스피커와 같은 문제로 20분, 30분 이용이 지연된다면 이용 시간은 거의 반토막까지 날 수 있는 크리티컬한 문제로 확대되겠죠. 호스트님께는 수많은 예약건 중에 한두 시간일 수 있지만 고객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 소중한 시간임을 인지해 주시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 누수를 막는 신속한 응대,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는 고객 응대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결제를 통해 당일 3시간 이후부터 예약이 가능한 연습실에서 문의에 대한 응대는 최소 3시간 이내에 답변해 주시는 것을 황금 법칙으로 삼아 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상이 지나면 고객은 다른 공간으로 이탈될 수 있습니다. 네, 예약 안내 문자를 많이 발송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예약 안내 문자는 최소 이용일 하루 전에는 전송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용 안내 문자의 수신 시점이 언제가 적절할지를 묻는 항목에서 당일 3시간이나 1시간 전에 받기를 원하는 유저는 단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센터에 다급하게 연락해 주시는 유저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케이스가 이 비밀번호를 제때 안내받지 못해서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약 안내 문자 시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간 이용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석에서 바로 해결해 주시고요. 즉시 해결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대안이나 또 공간 이용이 아예 불가한 경우 적절한 보상안을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볼륨이 키워지지 않아요. 앰프 연결선이 보이지 않아요. 와 같은 좀 자주 발생하는 문의와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피드백을 수용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 고객의 피드백에서 물품이나 장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거나 부족한 시설이 확인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즉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후속 처리를 진행해 주시고 공간 소개를 통해서 고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객님 의견을 반영해서 음질이 좋은 어떤 스피커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원활한 레슨 진행을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추가 구비했습니다. 와 같이 고객의 문제와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공간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용 후기 혹은 고객 응대 중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심이 담긴 사과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추후 개선 의지와 방법을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왼쪽에 보이는 이용 후기는 저희 잠시 후에 등장하실 연사님의 공간 이용 후기를 발췌해온 부분입니다. 네, 이 왼쪽에 보이는 이용 후기에서 고객분이 청소 상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스트님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댓글을 달아주셨고 사과의 말씀과 함께 대청소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서 또 센스 있게 재방문 유도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를 통해서 5일 후 어떤 이용 후기가 작성되었을까요? 네, 공간을 재이용한 유저가 공간이 정말 깨끗해졌다며 이번에는 별점 5개와 함께 후기를 남겨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도 호스트님께서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네, 이렇게 부정적인 이용 후기라 하더라도 호스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분위기를 전환하고 고객 감동을 통해서 재예약 그리고 잠재 고객 확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성공 공식, 후기를 유도하는 구도로 전환하라입니다. 이용 후기는 연습실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예약 전환의 강력한 도구이자 최고의 마케팅 툴입니다. 홈페이지의 이미지는 연습실 세팅 당시에 가장 완벽한 모습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새로운 연습실을 예약할 때 현 시점의 공간 컨디션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 후기의 사진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간을 이용한 유저분들은 절반 정도가 후기를 남기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질문에서는 단순히 귀찮아서 아니면 깜빡해서 라고 응답한 결과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후기를 작성할 의향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이번에는 93.6%가 작성하겠다 라고 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아닌 단순히 귀찮거나 깜빡해서 이용 후기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장애물은 유도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45.6%의 응답을 93.6%, 2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통해 후기 작성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기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중 2위는 후기 작성을 잊음이었습니다. 후기 작성은 공간 이용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이용 직후에 후기 요청 문자를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후기 작성을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작성에 부담이 없도록 한 줄 후기도 허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유저 입장에서 이용 후기를 남겨본 경험을 떠올리면 이용 후기는 시작이 어렵지 작성하다 보면 한 줄은 금방 넘어가게 마련이고 후기 이벤트가 있다면 예쁜 사진이라도 한 장 더 올리게 되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후기 이벤트를 진행해야 할까 궁금하신 호스트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선호하는 이벤트 상품을 묻는 항목에서 유저들은 이용 금액 일부 환급 및 기프티콘 제공과 같은 현금성 이벤트를 우위에 꼽았습니다. 즉, 실제적이고 즉시성이 있는 이벤트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무료 추가 시간도 많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호스트님의 공간과 주 고객층에 맞추어 이벤트 상품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후기 키워드 활용 및 이벤트 효과 분석입니다. 이용 후기를 통해 고객이 남겨주신 긍정적인 키워드나 공간의 매력 포인트는 이를 인용해서 공간 소개를 통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슷한 성향의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설문 결과 선호하는 상품으로 이벤트 후기를 진행했지만 막상 내 공간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벤트 상품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벤트 진행을 해야 하나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딱 한 달만 이용 후기 이벤트를 진행해 보시고 이용 후기 개수나 예약률, 매출 등의 추이를 통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이벤트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나 피드백을 접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파트의 제목은 구조는 기억보다 오래 간다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소개해드린 5가지 공식 기억나실까요? 이 5가지 공식은 고객의 목소리에서 찾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천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공간 운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특별한 센스보다는 작은 전략을 구조화해서 반복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은 강연은 금방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두 가지 포인트라도 내 공간에 필요한 전략을 구조로 만들고 또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발전 가능한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페이스 클라우드 연습실 유저들은 주기적으로 연습실을 예약하며 만족한 공간에 대한 재예약을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연습실 운영에서는 이용자들이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달 후, 또 3개월 후 변화된 지표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공간이 더 사랑받는 연습실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회전율 높은 연습실의 고객 공간 관리 전략을 강연하게 될 동감연습실 대표 진성웅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24년 한 해 기준으로만 약 3,300여 건의 예약을 유치하며 많은 연습실 이용객을 만나온 동감연습실의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이 연습실을 운영하시는 모든 호스트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간 및 운영 히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약 관리 및 고객 유치 노하우, 세 번째는 고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는 동감 연습실만의 공간 리스크 및 관리 노하우, 그리고 다섯 번째 마케팅 관리 및 기타 운영 노하우,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간 및 운영 히스토리입니다. 네, 먼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감연습실의 호스트이고요. 이름은 진성웅이라고 합니다. 동감연습실 대표이기도 하고 공연예술을 만드는 극단 동감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원래 전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버학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인덕대학교에서 현재 연기예술학과에서 학생들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원래 작품을 하는 배우이고요. 그리고 연출자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감연습실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제가 공연예술을 하는 극단 동감의 대표였는데요. 저희 연습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작물을 만드는 연습실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동감연습실, 극단 동감과 이름이 같은 연습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용할 연습실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부터 무슨 자재 하나하나까지 제가 직접 다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써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연습실이 주인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같이 가서 이렇게 직접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 동선까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습실 공간 구성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사용할 연습실이었기 때문에 타겟을 특별히 정해두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타겟이 10대, 20대 여성이 78%가 저희 연습실을 이용하게 되고 또 저희 연습실 주변이 7호선 신풍역에 있는데 그 역과 거리가 불과 2분 거리이고 주변에 거주지, 아파트들이 많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할 때 뭐 연극만 만드는 게 아니라 뮤지컬도 만들고 또 학생들 노래도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다목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사실 연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넓은 공간도 있고 아주 댄스에 적합한 또 룸도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피아노도 있고 보컬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룸까지 아주 다양한 룸을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왜냐면 저는 공연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극인들이 얼만큼 가격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연극인들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연습실을 만들게 된 게 저희 연습실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4년 예약 건수가 약 3,300여 건이었고요. 그래서 뭐 순이익이 이제 월세 포함, 관리비 포함 다 제외하고 순이익이 작년에 약 3,500만 원 정도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제가 사용할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뜻밖의 수익이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셔서 뭐 사진에 보시면은 후기들도 너무 좋은 후기들을 많이 써주셔서 네, 더 다른 분들도 그 후기를 보고 이용객들이 더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기에 대한 관리 방법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약 관리 및 고객 유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개의 룸을 동시에 예약 관리하는 팁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공간을 운영하시는 호스트님들의 뭐 노하우나 팁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먼저 예약이 들어오면 가장 빨리 속도를 내서 네, 예약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호스트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람이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응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호스트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변경했다가 질문도 여러 가지 있으면은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이게 수익이 되는 건데 무조건 친절해야겠죠. 네, 그래서 친절한 응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정확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또 동시에 4개 룸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약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헷갈린다고 또 뭐 너무 바쁘다고 해서 뭐 대충 예약을 빨리빨리 받아버리면은 그게 정확치 않아서 생기는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가 손님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그 불편함이 다시 연습실을 찾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거나 바쁘거나 네, 좀 복잡하더라도 무조건 정확하게 예약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네, 4개 룸을 동시에 예약하고 관리하는 팁인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한 해 기준 3,300여 건의 예약을 유치할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감 연습실의 포지셔닝 그리고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구성과 특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성입니다. 사실 연습실을 저는 정말 많이 이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연습실이 있기 전까지는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연습실은 제가 어디 놀러 가서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딘가 만나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집에 있다가 가까운 곳에 연습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는 거주인구가 많은 곳에 두는 게 훨씬 유리한 포지셔닝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습실을 대다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없습니다, 보통. 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접근성을 생각해서 연습실이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 여성이든 남성이든 금액이 너무 비싸면 뭔가 우리 지금 현재 최저시급이 존재하잖아요. 그 최저시급보다 연습실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연습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실 가격적인 면에서는 홈런을 한 번 치는 것보다 안타를 차라리 3번 치자라는 주의로 가격을 운영하고 있고요. 먼저 또 프라이버시를 말씀드리면 연습실 복도에는 CCTV를 안전상 두지만 연습실 이제 공간 내부에는 일부러 두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무엇을 하건 어떤 연습을 하건 제가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성 고객님들이 특히 이용하시기에는
제가 남자 호스트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느껴지려면 공간 안에는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CCTV를 두지 않고 있고요.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는 이제 뭐 시간을 1시간 더 뭐 서비스를 드릴게요. 이런 서비스를 넘어서 뭐 깨끗한 물을 계속 정수기를 저희 연습실에서는 운영하는데 깨끗한 물을 계속 제공한다든가 간식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연습실을 들어오셨을 때 저희 연습실이 지하이기 때문에 그 지하 냄새가 안 나는 향기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그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보다는. 그래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단위 최적화와 이 회전율 전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회전율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회전율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주변 연습실을 많이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주변 연습실은 현재 예약이 얼마나 나갔는지 또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업데이트를 해서 연습실 공간을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 연습실이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이러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 연습실에서도 그거를 바로바로 시행하는 편이고요. SNS 홍보를 정말 거의 매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의 약속처럼 연습실을 이용할 것 같은 이용객들에게 좋아요 누르기를 하루에 저는 100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개도 아니고 101개, 10개도 아니고요. 정확히 딱 꾸준히 100개만 합니다. 그걸 3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에 제가 써놨듯이 꾸준한 게 SNS 홍보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고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고객군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대에서 20대 여성이고요. 네, 뭐 78%가 차지하고 있고 또 22%는 뭐 40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3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많지만 주 고객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더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 그래서 연습실의 그 위치를 구할 때도 근처에 CCTV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지 골목이 넓은지를 생각을 했고요. 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CCTV, 말씀드렸듯이 CCTV를 복도에 잘 배치를 해놓고 그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기 위해서 또 연습실 내부에는 안 했고요.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0대, 20대 여성분들,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SNS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네,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한다든가 계속 좋아요를 눌러드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청결도입니다. 청결도. 네.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다른 호스트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깨끗하게 정말 청소를 먼지까지 다 닦아내면서 청결도를 유지해서 그 공간이 마음에 드시게끔 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른 호스트님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청소 시간입니다.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 연습실이 무인으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호스트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으면 왠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님들과 만나지 않는 시간에 청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좀 주 고객군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응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고객의 요청에 대해 빠른 개선과 친절함. 얼마 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상 연습실에 오셔서 이용 시간이 아닌데 10분 전에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그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손님께서 저한테 연습실 문에다가 꼭 정시에 노크를 해달라. 절대 뭐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노크를 하지 말아달라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날 그걸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후기가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고객의 요청에 대해 정말 주저하지 않고 빠른 개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당일 예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인데요. 모든 호스트님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예, 당일 예약 변경은 보통 환불을 못하게 하거나 뭐 100% 못하게, 물론 못하게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취소를 해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불 한번 해드리는 걸로 뭐 5,000원, 10,000원 더 벌고자 하는 것보다 그 환불을 한번 해드림으로써 그분들이 계속 충성 고객으로 저희 연습실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주변 호스트 친구들, 다른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비유를 하면서 그 배를 가르지 마라. 그러니까 손님들이 꾸준히 황금알을 낳아주듯이 저희한테 꾸준히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환불 때문에 겨우 그 정도의 돈을 벌려고 그 환불 안 해주고 막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실히 당일 예약 변경은 물론 이 강연을 듣는 호스트님들의 자유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시 꼭 확인하는 포인트는 고객 요청 사항입니다. 고객 요청 사항에 의자가 더 필요해요. 인원이 많은데 저희는 회의를 할 거라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요청을 들어드리다 보니까 의자도 연습실에 예비로 30개가 있고요. 책상도 지금 5개가 있고 간이 보면대도 지금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요청 덕분에 연습실의 창고에 아주 뭐 다양한 비품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요. 다른 호스님들도 괜찮으신다면은 예약 시에 꼭 그 손님의 그 니즈에 맞춘 그런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하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 연습실만의 공간 및 리스크 관리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진을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D1 화이트룸 이 14평짜리가 제가 공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림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그러니까 대사하기도 좋고 노래하기도 좋고 또 안무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좋고 그래서 공간도 좀 넓고요. 왜냐면 저희도 공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써 있듯이 댄스, 악기, 노래, 연기 등의 단체 연습 가능하고 아주 다양한 장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2 블랙룸인데요.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댄스에 특화된 연습실입니다. 그래서 울림도 제가 직접 다 들으면서 인테리어 할 때 들으면서 만들었고요. 울림이 이 스피커를 틀면 아주 귀에 빵빵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또 댄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댄스에 특화되어 있고 특수 조명을 정말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조명이 되게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시기에 좀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D3, D4 보컬룸은 정말 노래하거나 연기하거나에 적합한 연습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한 가지의 컨셉이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연습실 운영 시 유의사항 그리고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벌레입니다. 지하 연습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해서 벌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연습실 초창기에 벌레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세스코를 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약품을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립니다. 벌레가 자주 나오는 공간에. 그래서 벌레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하 연습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특히 여성분들 중에 벌레 많이 못 잡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벌레에 대한 대비는 좀 많이 철저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침수와 습한 환경에 대한 대비입니다. 2022년도 8월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논현동부터 영등포구 일대가 전부 잠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연습실도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 연습실은 사실 비가 오면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에서 물이 샌다든가 뭐 곳곳에서 뭐 집수정에서 물이 샌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수되고 나서 그걸 복구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복구하면서 느낀 건 무엇이었냐면요. 집수정 쪽에 그 모터를 한번 여름 이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미처 그때 연습실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름이면 집수정이나 누수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지하 연습실을 운영하는 호스트님들이시라면 꼭 그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실제 대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습실 운영 초창기에는 좀 벌레가 많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방역 중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약품을 반드시 그 벌레가 나오는 곳곳에 뿌려두어서 벌레가 나오는 일을 거의 현저하게 줄였고요. 그리고 제 하루의 루틴인데요. 이용 시간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무인 연습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 정산을 제가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는데요. 그때 하루 CCTV를 전부 돌려봅니다. 그래서 전부 돌려서 이거는 손님께 뭐 죄송하고 뭐 눈치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용 시간 무단에 대해서는. 요런 문제들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고 뭐 대처도 정확하게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케팅 관리 및 기타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용 후기를 이끌어내는 방법. 아까도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문에다가 뭐 안내 문구를 붙여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자마자 제가 바로 했다는 거. 그래서 빠른 개선과 응대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항상 어떤 고객님이든 친절함. 그래서 저희 연습실 이용 후기를 보면 친절하다는 칭찬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친절하니까 이용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방법. 그리고 늘 왔을 때마다 청결함. 물론 무인 연습실이기 때문에 앞에 손님이 조금 많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그 청결함이 조금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에 얼만큼 청결하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사람 심리가 어지럽히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깨끗한 공간에 우리가 가면 그 깨끗한 공간을 굳이 더럽히고 싶지 않은 그 심리처럼 연습실을 평상시에 얼만큼 청결하게 하느냐에 따라 고객님들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같이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결함을 늘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공간의 적합성,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요. 그 사용 용도에 맞게 고객님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계속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확실히 이 좋은 이용 후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꾸준함 이전에 앞서 뭐 관련성에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연습실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연습실을 이용할 만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가를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뭐 SNS라고 통칭하겠습니다. SNS에 들어가서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또 팔로우를 신청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확인해서요. 저희 연습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라매 공원이라든가 되게 유명한 장소들 있잖아요.
그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뭐 카페, 유명한 카페를 방문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 신청을 해서 저희 연습실이 그 방문하셨던 근처에 있습니다를 계속 알리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좋아요 100개를 늘 누르고 있고, 그 꾸준함이 고객님들에게 계속 전달돼야 이게 홍보에 효과가 있지, 일주일 했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초창기에는 홍보 업체를 쓸까도 사실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초창기에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도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에 그 꾸준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 수익과 연관이 돼서 확실히 이 네 가지 중에는 역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네, 연습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실이고, 또한 가장 어려운 것도 성실입니다. 사실 귀찮거든요. 네. 막 연습실 청소도 가야 되고 이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영자가 된다라는 것은 참 귀찮고도 책임감이 따르는 일인데요. 이 꾸준하고 성실한 관리가 결국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곧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연습실을 성실하게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운영을 하신다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오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스페이스 클라우드 팀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의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 대해서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되, 저랑 뭔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환경이 다르거나 운영하는 그 룸의 특징이 다르시다면 잘 생각하셔서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운스 댄스 연습실 호스트 김한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10년 넘게 춤을 췄고 7년 가까이 연습실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창업부터 확장, 위기 극복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핵심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연습실 창업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습실 창업을 결심한 계기는 간단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창업 당시 연습할 공간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관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 내가 하나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익 모델로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800만 원의 투자금으로 1호점을 만들었습니다. 1호점은 평수가 20평이 넘지 않는 지하 공간이었는데요. 월세는 10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매월 매출은 200에서 300만 원 사이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6개월 안에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1호점 창업 후 약 1년 후에 2호점을 창업하게 됩니다. 2호점에 들어간 창업 비용은 모두 1호점의 수익금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2호점은 1호점과 큰 차이가 없는 평수였어요. 하지만 층고가 거의 4m가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작은 평수지만 쾌적한 느낌이었고, 영상 촬영이나 사진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이 공간도 월세를 포함한 고정비가 100만 원 내외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또 1년 후에 3호점을 창업하게 됩니다. 3호점은 1, 2호점보다 크기가 컸어요. 약 30평의 공간이었고 춤을 출 수 있는 플로어만 20평이 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단체 예약이나 강습 예약이 많이 잡혔고요.
공간이 컸던 만큼 월세는 조금 더 나갔지만 대관료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어서 순수익은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1, 2, 3호점을 창업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당시가 연습실 창업의 되게 하이라이트와 같은 되게 꽃 같은 시기였어요. 1호점 창업 이후 7년 정도가 지난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 당시 연습실 대관료 단가가 더 높았습니다. 물가가 한참 오른 지금과 비교해도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3호점 창업 후 찾아온 코로나 때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이제 행사와 공연이 취소되고 행사와 공연을 준비하는 연습실을 빌리는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일정 인원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서 사람들은 연습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연습실들은 대관료 할인을 진행하게 됐고 끝끝내 버티지 못한 연습실들은 폐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정말 심한 경쟁으로 대관료는 점점 낮아졌고 지금까지 그 대관료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6개월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형태의 창업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런 어려운 시기에 1년이 넘도록 저는 겨우 월세만 내면서 버텼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 가던 시기에 저는 1호점을 권리계약으로 다른 분께 넘겼고요. 안타깝게도 2호점은 잡을 수 없는 누수로 계속 고생만 하다가 일부 시설비만 보상받고 폐업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실은 3호점 하나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즌 비대면 영상 촬영과 유튜브 활성화, 그리고 소규모 쇼핑몰 창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스튜디오를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 1호점을 창업했고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바로 2호점을 창업했습니다. 렌탈 스튜디오는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모두 권리계약으로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고 지금은 40평 규모의 대형 연습실을 추가로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창업을 하고 이를 늘려본 경험과 위기를 맞이하고 폐업한 경험, 권리계약을 통해 다른 분께 매도한 경험 등 공간 대관업을 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경험을 압축시켜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연습실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용해 보신 적이 있다면 왜 이용을 하셨고 그 이용 목적에 따라 어떤 연습실을 찾으셨나요? 이처럼 대여하는 공간을 만들 땐 그냥 예쁘게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구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 창업한 연습실을 이렇게 구성하고 타겟했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들이 수업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도 이쁘게 나오면 좋겠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플로어만 20-30평 규모가 되어야 되겠고 층고도 가급적 3m 이상으로 쾌적함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 대형 연습실이라면 역세권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수강생들이 오기 쉬운 곳으로 연습실을 잡을 것 같거든요. 또한 강화 마루나 댄스 플로어를 접해서 다양한 목적의 춤을 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연습실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연습실은 창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도 이에 매우 동의를 하고요. 언제든 경쟁 연습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창업에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고객을 타겟할지 그리고 그것에 맞는 공간을 찾아서 창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만큼 연습실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습실을 이용하는 상당수가 춤을 추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게 춤을 추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을 한 카테고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스포츠 댄스, 바차타, 라틴, 스윙 댄스, 발보아 등의 종류의 춤을 추는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바닥이 어느 정도 미끌림이 있기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 매트 마감이나 뻑뻑한 바닥 마감재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연습실은 잘 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댄스용 신발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연령층도 30, 40대가 더 많은 편이죠. 반대로 힙합이나 스트릿 장르의 사람들은 10대에서 30대까지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가 좋은 운동화 위주로 착용하고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연습실의 바닥 마감이나 플로어 상태에 따라 다른 춤보다는 영향을 덜 받는 편이죠. 이렇게 고객을 이해하는 만큼 연습실의 디테일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 또 고객 대응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타겟팅한 연습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타겟팅에 맞는 사람들이 주로 예약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수가 큰 연습실은 장단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장점은 강습이나 정기대관이 많다는 점인데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연습실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매번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내도 2번 하지 않아도 되고요. 홍보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매출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단점은 단체 예약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예약이어도 쓰고 나면 정말 지저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체로 들어오면 먼지랑 머리카락이 한가득이에요. 청소 빈도는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관리에 더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또 공실률은 높은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개인 연습용으로는 부담스러운 평수의 대관료이기 때문에 소규모 예약은 드문 편입니다. 특히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단체의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시간에는 대관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정기 대관을 꾸준히 유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또한 평일 오전이나 오후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저는 다행히도 10년 동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시간에 제가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써야 하는 지출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녁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가적인 가치를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동호회나 팀에서 단체로 연습을 위해서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운영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죠. 만약 제가 춤을 전혀 추지 않고 모르는 상태였다면 솔직히 대형 연습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다소 막막함이 더해집니다. 아마도 지금의 경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춤을 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합니다. 동호회나 학원, 대학교 동아리 등이 있고요.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등을 찾아서 게시글에 글을 쓰거나 대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엔터테인먼트나 연극, 연기 관련된 곳도 찾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대형 연습실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형 연습실의 고객이 어떤 고객이 찾아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홀 운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고객 유형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습을 하는 강사 고객인데요. 강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춤 종류가 가장 비중이 높고 연기나 악기 수업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검도나 체육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팝 댄스 강습 관한 대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인입니다. 공연의 종류도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춤의 종류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은 연기나 연극 쪽입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을 준비하는 예술단체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의 시간 동안 많은 예약을 하고요. 때문에 해당 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약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아서 약간 이벤트성의 예약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고객입니다. 엔터 회사에서 데뷔를 위한 연습실 대관, 연습생 연습을 위한 대관을 하기도 합니다. 연습실을 보유한 대형 엔터테인먼트들도 많지만 소규모 엔터에서는 연습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주변 연습실을 정기 되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정기 되관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고객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죠.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취미를 위해 대관하는 개인 고객입니다. 매출의 대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고객들은 정기 대관보다는 드문드문 예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기보다 급작스럽게 빌리는 경우도 많죠. 이처럼 평수가 일정 이상이 된다면 개인 고객 외 새로운 유형의 고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 연습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는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연습실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상상하면서 대리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실은 하루만 관리를 소홀해도 금방 상태가 나빠지는데요.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연습실이 조금 더러워진 상태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요, 더 더럽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끗하게 만든 상태라면 그 사람들이 쉽게 더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험상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매일 청소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적어도 2일 이상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청소포나 휴지 등의 비품 등은 항상 넉넉하게 쌓아놓고 매월 10만 원 이하의 비품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의 먼지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분해 청소를 맡기고 있어요. 요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번 주에도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냉매가 부족해서 에어컨에 성에가 끼고 바람이 약해져서 시원해지지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이런 무더위에 에어컨이 고장나고 지속되면 단체 예약자들은 사용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AS를 마쳤고 분해 청소까지 추가적으로 맡겨서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보통 냉매 충전에는 15만 원, 분해 청소에도 한 14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습실 에어컨 평수 있잖아요. 이거는 연습실 평소에 이제 출력을 2배 이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20평형 연습실이라면 40평형 에어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또 제습기는 필수로 두셔야 되는데 자동 제습으로 24시간 가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습기의 용량도 당연히 클수록 좋고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습도가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바닥이 뻑뻑해져서 연습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쾌적함을 이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반복되면 이용자들이 점점 이용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제 연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다른 연습실을 여전히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 바닥이 뻑뻑하고 또 너무 더운 연습실은 후순위로 잡습니다. 연습을 할 때 힘도 들지만 바닥이 뻑뻑하면 댄서들에게 발목이 돌아가서 다칠 위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모두 챙겨주지 않으면 연습 예약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은 연습실의 가장 큰 적인 누수인데요. 누수를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운영했던 연습실 4곳 중에 3곳에서 누수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하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거겠죠. 계약 전에 누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누수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수는 발생합니다. 펌프 고장으로 지하 정화조가 넘치기도 하고요. 오래된 건물에 크랙이 생겨서 빗물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배관에서 물이 뚝뚝 간헐적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와 합의해서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되 도저히 잡을 수 없다면 누수 바지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의 범위가 크지 않고 명확하다면 누수 바지를 설치해서 그 물을 다른 쪽으로 빼내는 방법이죠. 설치 비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몇십만 원이면 가능한데요. 누수를 찾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연습실 청소와 관리 팁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어서는 고객들의 주된 컴플레인과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쉽게 발생되는 컴플레인인 정시 입실 퇴실이 지켜지지 않을 때인데요. 앞에 이용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의가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호스트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종 예약 안내 문자와 연습실 출입문과 내부 시설의 정시, 입실, 퇴실에 관련된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재를 한 후에 추후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앞 이용자에게 전화하여 빠른 퇴실을 요구하시는 것과 아무것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단체 예약일 경우에는요, 예약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약자에게 충분히 안내를 해도 이용자에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자에게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안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피커 관련 컴플레인입니다.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장이 났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겠습니다. 고장이 나는 경우는 실제로 드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 보조 스피커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호스트가 빠르게 매번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보조 스피커를 안내 사항과 함께 안내해서 메인 스피커 교체를 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하시면 됩니다. 스피커 연결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정말 이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니면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용자에게 안내 문자에도 이제 연결 방법을 적어 주시고요. 시설 내에도 스피커 연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스피커 이미지를 활용해서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사용 방법을 모릅니다. 또 다른 스피커 관련 문제로는 소음 문제가 있어요.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인데요. 이는 창업 전에 미리 예방하기는 어려우나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방음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음문은 한 개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새벽대간이 있는 경우 주변 주택에서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메인 스피커와 보조 스피커를 분리하고 새벽에는 보조 스피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야 하는 연습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나 모든 고객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고객을 하나라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런 컴플레인도 있습니다. 가벽이나 의자 또는 바닥 플로어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이 파손되는 거는 핸드폰 촬영 스탠드예요. 그래서 촬영 스탠드 옆은 항상 있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나중에 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개 이상의 여유분은 꼭 두고 계시고 그래야 급할 때 바로 안내해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연 대관이나 촬영 대관의 경우에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촬영 장비들과 각종 소품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자나 소파, 각종 물품들을 옮기고 사용하면서 바닥 시설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각각의 시설마다 파손 시 배상 금액을 명시하고 계약서 형태로 대관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조심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덜합니다. 자, 네 번째, 중복 예약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호스트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분명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를 미리 안 경우에는 전화하셔서 사과하시고 추후에 이용하실 때 서비스 이용 시간을 주시는 등으로 대처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바로 당일에 아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나중에 확정된 예약을 다른 연습실로 빠르게 돌려야 됩니다. 최대한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퀄리티 연습실을 직접 찾으셔서 예약을 하시고요. 그곳으로 양해를 구하여 안내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는 내 연습실을 예약한 금액은 환불해 주기도 합니다. 호스트의 잘못이기 때문에 손해를 약간 감수하고 빠르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연습실 관리와 고객 컴플레인 등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잘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최대한 시간을 덜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죠.
예상되는 컴플레인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미리 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컴플레인이 만약 발생됐다면 그 컴플레인이 나중에 또 들어왔을 때 바로 쉽게 대처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연습실에 상주해 있는 호스트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매 순간 연습실을 들락날락하며 고객을 마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데요. 연습실은 하루 종일 호스트가 매여 있을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이하를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추가로 버시는 거랑 하루에 3, 4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을 버는 거는 다릅니다. 절대 연습실 관리에 소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연습실을 창업했던 이유, 방향, 그리고 관리 방법, 경험했던 컴플레인 등을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아직 연습실을 창업하지 않으셨고 또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습실을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솔직히 대단히 없어요. 어느 정도의 투자금만 있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투자금 회수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산기 두들겨 보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이야기하여 투자금 회수 기간을 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 회수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결론은 명확해요. 투자금과 고정비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월세가 저렴해야 돼요. 또 공실률을 고려했을 때 예상 매출은 높아야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들어가는 고정비가 낮아야 단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코로나 기간에 연습실들이 정말 많이 폐업했거든요. 단가 경쟁으로 시간당 대관비는 줄어들었고 이를 못 버틴 연습실들이 폐업한 거예요. 저는 고정비가 낮은 상태로 세팅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연습실은 근처에 생겨도 얼마든지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가격 경쟁을 하더라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추셔야 됩니다. 절대 비싼 월세 매물에 창업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게 되시면 고생만 하시고 진짜 투자금 회수만 하시다가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또 투자금은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대부분인데요. 필요에 따라 철거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좋은 연습실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매몰돼서 투자금을 지나치게 쓰시면 안 됩니다. 투자금 회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꿰라는 말이 있죠. 연습실의 매물 계약,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연습실 운영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 이 말을 잊지 마시고 연습실 고민 충분히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연습실 창업과 운영에 대해 제가 직접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또는 이건 조심해야겠다 싶은 포인트가 한 가지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습실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그만큼 사소한 사이에 성패가 갈려요. 여러분만의 방향성과 고객을 향한 배려 그리고 세심한 운영이 모이면 분명 여러분의 공간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미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 멋진 무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장스쿨 연습편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흐름을 분석했고 복합 공간에서 회전율을 높이는 운영 방식도 살펴봤습니다. 또 대형 공간을 운영하며 유저의 감각을 설계에 담아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각 세션의 주제는 달랐지만 그 속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잘 되는 연습실에 반복 가능한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단순히 감이 아니라 성실하게 쌓아올린 설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정 누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호스트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 나만 안 되지? 라는 생각에서 그 흐름을 내 공간에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그 전환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호스트님의 흐름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함께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장 스쿨이 어땠는지 호스트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9월 14일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습실을 더 잘 운영하고 싶은 모든 호스트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페이스 클라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